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네, 25학년도 네. 이제 예비 고3을 위한 수시 논술 설명회를 할 건데요. 이제 예비 고3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이제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고대가 논술이 부활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자, 이거는 이제 랜선 온라인상 설명회고요. 현장 설명회가 좀 정해져 있는 게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중계동에 있는 명인학원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네. 예비 고3을 위한 설명회고요. 다음에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분당 러셀에서 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곧장 12월 7일 목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서 네. 이제 대치동 박기호 논술학원에서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한티역에 있는 데로 오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맞는 대로 오시면 되고요. 미리 예약 전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수시 논술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정시 이 부분은 원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우리 다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야 되잖아요.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장만하는 방법이 제값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비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정시로 입시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청약 통장에 개설하고 추첨돼서 잔금을 치르는 것은 요건 이제 노트를 맞은 거죠. 청약 통장으로. 그러면 이거는 교과나 학종에 해당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해야 되고 계속 매달 돈을 내서 한 120번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추첨에 성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노력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장기간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과와 학종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본인의 성적보다는 좋게 갈 수 있다. 네. 이제 경매와 재건축은 이건 로또 맞은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논술 전형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투입해서 빨리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하는 방법에 비유해서 정시, 교과, 학종,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요. 정시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정시로 성대 합격했다. 그러면 에게 걔가 거기밖에 못 간 거야. 이렇게. 걔 공부 잘한다며. 근데 왜 거기밖에 못 갔어? 이렇게. 자, 교과나 학종을 합격하면 걔가 갈 곳을 갔네. 성실하더니 기어이 그곳에 갔네. 네. 이렇게. 네. 논술로 합격을 했다. 어이가 없네. 걔가 거기까지 갔어. 이렇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분당에 이제 한설과 가서 설명을 했을 때 네. 여름에 딱 설명회 듣고 곧장 이제 논술 준비를 한 학생이 있어요. 네. 걔가 성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이 어이가 없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학생은 열심히 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시의 현실을 설명드리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면 고3 문과는 정시에서 그냥 바닥을 칩니다. 보통 지금쯤 벌써 내신 포기하고 정시 올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논술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설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모님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셔야 학생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시로 인서울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부모님 얼마 전에 저 실제로 상담을 했는데요. 아버님이 오셨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에 남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인데 우리 아들이 내신 현재 3.2 정도는 나오는데 중경외시를 당연히 갈 줄 알고 또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경희대 한의학과를 가고 싶다. 또는 자연계로 교차를 해서 약대는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단히 실망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내신 3등급이 나온다고 중경외시 정도를 당연히 간다는 건 현실을 모르고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N수생이나 N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현실을 잘 알죠. 다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였으니까 당연히 수능 성적이 올라서 작년에 썼던 학교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작년에 썼던 학교를 또 가게 됩니다. 과만 바뀝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실제로 4년제 대학의 상위 15개 학교를 가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백분위 컷으로 봐도 나오고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는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도 상위 2% 안에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요. 중경외시가 네. 3%, 4%잖아요. 네. 근데 아까 3등급이면 네. 몇 퍼센트죠? 23%입니다. 네. 뭐 그럼 20%라고 잡고 20% 학생이 중경외시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3%, 4%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 위에 학교들도 거의 다 같은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여학생을 두신 어머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숙명여대쯤은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숙명여대도 상위 8%대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성신여대도 11%고요. 단국대도 역시 1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10%, 11% 그러면 2등급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논술로 12월 달에 보는 대학이죠. 인하대, 아주대도 역시 1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하대, 아주대는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 그렇죠. 만약에 걔가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인하대, 아주대를 합격했다? 그러면 정시에서 11% 안에 드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죠. 성과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상명대도 어머님들이 대단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15%대, 14.99%니까요. 자, 이렇게 상위권 학교들을 가는 건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정시로.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40%가 정시지만 사실은 쉽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재수 반수생이 급격히 늘면서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과 교차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사실은 정시에서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위 10개 학교를 가려면 결국은 8.5%니까 2등급 중반까지 정도에서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2025학년도 이건 원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25학년도에 이제 고2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이 주요 대학의 10개 대비 인원수인데요. 학생 수가 43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주요 10개 대학의 인원수로 따지면 여기 한 8.3%를 그렇죠. 차지하니까 여기 인원수가 10개 대학의 인원수가 네. 여기에 43만 명 중에 한 8%에 해당하는 게 주요 10개 대학의 인원수입니다. 그렇죠. 입학 정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고2 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어때요? 되게 수월한 편이죠. 네. 누구에 비해서? 여기에 바로 밑에 고1 애들은 7.5%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대학 가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내신 절대평가에 고교 학점제 부분 도입하는 게 경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변화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학 가기는 고2는 어떻다? 쉽다. 누구에 비해서? 밑에 있는 학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네가 그 순간 실수해서 재수하는 순간 얘네들과 같이 경쟁하니까 더 어렵죠. 거의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 반수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상위권들은 결국 재수 반수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수능에서 재수 반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이과 교차 지원을 자꾸 한다 그랬는데요.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학교 라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경희대 물리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교차로 지원하면 연대 경영을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겠죠. 동국대 자연계열 정도를 쓸 수 있는 학생이 교차로 하면 어디를 붙죠? 고대 인문을 붙네요. 네, 고대 인문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스카이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네, 연대, 고대, 인문계를 붙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연계열의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테크노크라시로 성장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 이게 그냥 이과 침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침공을 하면 이제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연쇄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네. 연쇄적으로 하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과 교차 지원을 실제로 많이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다 좋은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은 왜 이걸 풀어줄까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오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과 교차 지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과는 거기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과 교차 지원의 피해는 누구다? 문과네요. 네, 문과죠. 그럼 이제 대안으로 교과나 학종이나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과 고3들의 현실적인 입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논술로 교차로 오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문과 논술은 사회탐구를 알아야 됩니다. 네. 사회탐구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이과 논술은 수학의 미적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수학 미적을 안 하고 기하를 한 이과 학생들이 문과 논술 와서 시험을 준비할 때 사탐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네. 실제로 원장님 말씀대로 상호 이과 논술 교차는 상호 5%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중에서 조금 더 합격자가 많은 건 오히려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이죠.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문과 논술을 썼을 때 오히려 합격률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오히려 수학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그렇죠. 뭐 간호학과나 이런 데를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완, 수투만 나오는 데를 잘 노려서. 네. 자, 문과 학생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과 교차 지원으로 중위권 자꾸 학생들이 밀리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하면 상호 교차 지원이 적고 사실은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그래도 합격자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논술 지원이 어떤 학생이 한번 필요한지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수형 중에 한 과목만 2등급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사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월등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과목만 잘해서는 결국은 정시에서는 합격이 어렵죠. 그러니까 수학이 4등급이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수학이 4등급이면 이미 끝났다는 기준은 건동홍을 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따라서 정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해야겠다. 자, 실제로 논술 준비했던 학생인데 원장님이 공부시켜서 합격시켰던 사례죠. 네. 네. 일단 뭐 보통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는 국어 수학에 좀 취약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나 사탐은 잘 하는 거죠. 네. 이랬을 경우에 정시 기준으로 가면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일단 가천대나 강남대, 경기대 이런 데 지원 그렇죠. 가능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논술 합격 사례를 보면 수학이 8등급인 학생이 있죠. 오. 그런데 국어는 3등급이고 영어 2등급에 사탐은 1등급이죠. 네. 그래서 성대 논술을 뚫었죠. 근데 이게 정시로 가면 대구대, 중부대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 제주대, 네.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친구는 수학을 포기하고요. 국어하고 영어 사탐만 준비해서 그렇죠. 논술로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반고 내신 3.9등급인데요. 네.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근데 이제 국어랑 탐구는 2등급이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를 갑니다. 즉 국승세단을 가는 거죠. 네. 이랬을 때 한양대 논술을 준비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내신 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매우 낮다는 것은 5등급을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네. 경우 있잖아요. 네. 사실 대학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보통 한 3등급이면 어떤 생각하냐면 나 성대 갈 거야. 이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 실제로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 3등급 학생들도 논술을 준비하는 비중이 훨씬 낮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3등급이면 이미 성신여대가 안 됩니다. 성신여대가 될까 말까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성대 가능하다고. 그럼 내가 특목고냐? 그랬더니 특목고 아니래요. 서울시내 일반고예요. 그것도 이제 중심지에 있는 데가 아니고 외곽에.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앞에 단서가 있었어요. 성적을 올리면. 그 말이 중요한 말인데 그걸 빼먹은 거죠. 성적을 올려도 아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반에서 한 반에 한 25명 정도 있잖아요. 네. 1등 하면 4%가 됩니다. 1등급이죠. 네, 1등급이죠. 어디 가죠? 고대 갑니다. 그죠? 네. 고대 갑니다. 자, 2등 하면 몇 등급이죠? 2.2등급 되겠죠? 네. 그럼 걔 어디 갈까요? 이제 중간쯤 가겠죠. 경희대, 네. 동국대 이렇게 갑니다. 반에서 2등 하면. 반에서 3등 하면요. 2.5등급, 7등급까지 갑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가톨릭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세 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내신으로 이제 인서울이 어려운 거죠. 자, 지금 이제 교과 전형과 이제 학종을 다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3등만 해도요. 자칫 잘못하면 건국대를 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3등급이면요. 반에서 5등, 6등, 7등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숭실들은 못 가는 케이스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생각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죠.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수능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내신 성적에 그냥 비례합니다. 네. 3등급이면 수능도 3등급입니다. 내신이 3등급인데요. 수능이 2등급인 경우는 강남에 있는 요 대치동만 그래요. 서초동만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네. 그냥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국어나 수학이 내신이 4등급이고 뭐 영어가 3등급. 이거 보통 내신 4등급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월 학평이 뭐 3, 5, 2 이렇게 되면 3등급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되고 논술만 준비를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논술만이 유일한 역전의 기회인데 논술이 어때요? 너무나 시간을 많이 요구해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10월 달까지 하면 10개월 하면 이제 눈에 번쩍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가요. 제가 어디서 해봤냐면 은평에 있는 명인학원 제가 처음으로 나갔죠. 올해 나가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왜? 네.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체 글 쓰는 게 이게 맞아? 이게 의구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애들이 믿고 이제 따라왔습니다. 네. 7월 달 되니까요. 애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한 6월 달쯤 되면 학생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 8월 달 되면요. 문제를 풉니다. 진짜 풉니다. 네. 공식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풀어냅니다. 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되면 응용 문제도 풀고 심지어 내가 이제 이 대목에서 무슨 말을 할지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앉아 있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걔네들은 논술을 엄청 잘합니다. 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원에서 제가 그래서 7월 달 이후로 학생들을 안 받았습니다. 왜? 이미 기존에 이만큼 가르쳐놨는데 새로 들어오는 애들한테 가르치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럼 얘네들 새로 들어온 애들 시각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면 수업이 깨집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7월 달 이후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제 정규반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그냥 논술 7월 달에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7월 달 되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안 받습니다. 저는
네. 네, 제 정규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때문에 1월 달에 들어오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3월 달에 왔다? 그러면 1월 달, 2월 달 진도 나간 거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선생을 붙이던가 인강을 듣던가 해서 그걸 알아야만 그 뒤에 수업을 짜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수업을 짜놓은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한테 상담 오셨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박교쌤 수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7월 달에 다른 학원에서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을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학원을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2달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2달 다니고 애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 꼭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아무리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원에 아마 학생들이 5명쯤 있었을 거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5명 중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300명, 400명 중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목고 학생이에요. 네. 내신 6등급이면 특히 외고 6등급이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빨리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6등급 애들이 안 하고 있어. 정시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영수가 전부 3등급이죠. 국영수 영탐. 그런데 연세대 응용 통계학과를 붙었습니다. 네. 얘는 국승세단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으로 정시 라인은 국승세단인데 연세대 응용 통계학과를 붙는 거죠. 네, 이 친구 기억이 납니다. 남학생. 자, 이제 내신이 6등급이면요. 어떤 거냐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특목고를 할지라도 갈 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목고, 외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4, 5, 6등급은 그냥 논술하는 게 낫습니다. 특목고 중에 3등급 때다 그러면 수시를 학종을 준비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미 4등급 때다 그러면요. 4를 찍는 순간 그냥 논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남권에 숙명여고, 경기여고 4등급 찍으면 그냥 숙명여대 가면 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논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내신 4.5등급 일반고 학생인데요. 네. 국어, 영어가 다 2등급이죠. 네. 국어, 수학이 2등급, 탐구도 2등급 잘하죠. 네, 이 친구는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치고는 내신보다 훨씬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네. 네, 이게 이제 저기 강북에 있는 네네네. 자사고라서 그래요. 네네네. 네, 자사고 하여튼 성적이 좋은 데라서 그래요. 네. 그런데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렇죠, 이런 원래는. 데 갑니다. 그런데 서강대 지식미디어와 성균관대 인문계열로 갔습니다. 네. 두 군데를 동시에 붙었네요. 자, 이제 자녀분들이 고3이 되면 앞으로 보여줄 시기열적 행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요대로 갈 겁니다. 네. 자, 이제 언제 시작해? 해 말아. 이런 내용인데요. 1월 정오군이 있습니다. 1월 달 되면요. 네. 정시 올인파들입니다. 전부 다. 용감하죠. 내신은 망쳤고 정시로 올인하는 거지. 네. 정시가 50%니까. 왜냐면 정시 40%에 2월 1원이 수시 있다는 2월 거. 10%가 있으니까 50%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설명을 들은 거야. 야, 네. 정시가 50%야. 이런 설명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정시 올인. 자, 역시 남자는 정시지 이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수학으로 갑니다. 이제 그대로. 근데 1월 달에 주로 어떻게 하냐면 논술은 내가 정시로 갈 거지만 논술은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논술 정보는 알아둬야지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는데 2학년 초부터 내신을 완전히 버리고 정시 공부만 했대요. 2학년 내내. 그래서 내신이 없는 논술 전형 학교를 좀 알려달래요. 모두 알려달래요. 자,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는 알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남학생 자제분을 둔 학부형들은 정시 올인하는 순간 얘는 재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3월 정오군이 있는데요. 6편까지는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월 정오군이 뭐냐? 3월 달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네. 교육청 모의고사죠. 네. 그런데 자, 내신도 나쁘고 차라리 논술이나 해볼까? 아니야. 수능 체제부터 맞춰야지. 아직 논술 준비할 때가 아니야. 아직 정시 성적을 올릴 수 있어. 탐구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돼. 이런 학생들 있죠. 네. 또 이 학생들은 여대 가라고 하면 엄청 끔찍하게 싫어해요. 이게 3월 달에 상담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학평 이후에 3월 학평 이후에 네. 주변에 아무도 논술 준비 안 한대요. 그렇죠. 괜히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대요. 근데 입시는 자기 개인의 문제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그게 좀 문과 학생들 중에서 아마 3, 4등급 중에서 요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10%가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 시작하는데 그 극소수 학생들이 결국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월 학평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는데 뭐 논술 해야 될까요? 담임쌤은 여대 논술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대는 가기 싫다. 현실적으로 이 학생들이 인서울 하기가 제일 쉬운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 6개 여대가 네. 전부 논술을 봅니다. 네. 어디가 있죠? 네.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동덕여대, 그리고 덕성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렇게 있죠. 네, 그렇죠. 일단 인서울의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이제 육평 보고 결정하겠다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대학 꼭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온대요. 자,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오르고 정신이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논술 중심으로 옮길까 하는데 그래도 논술을 돌린다면 뭔가 위험할 것 같대요. 근데 작년에는 체제를 못 맞췄대요. 예비도 못 맞았대요. 자, 그런데 작년 수능이 5, 4, 2, 3, 3이에요. 느낌이 오죠. 이게 네.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 자기 실력의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논술로 체제를 겨우 맞추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뭐 정시로는 지방이죠. 국어 수학이 이렇게 나오면 끝난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6평 치고 나면요. 이제 자기한테 닥친 험악한 사태를 이제 파악하려고요. 네. 그러면서 불안을 막 호소합니다. 이제 불안한데 지금부터 논술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막 합니다. 네. 심지어 자책형도 있어요. 정신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 선생님 매번 캐스트만 보다가 논술에 대해서 망설이다가 논술 해보고자 한다. 내신 5점대다. 그런데 6모는 2, 3, 1, 2 제법 잘했죠? 네. 불안한 마음에 논술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논술에 시간은 투자를 많이 못 하겠대요. 자, 이게 어폐가 있죠? 논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 투자를 못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능 치고 해야죠. 왜? 수능 체제 맞춘 다음에 수능 치고. 근데 이게 큰 착각이 뭐냐면 수능 치고 일주일 만에 논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니까 소문이 논술은 야 로또다 이런 말이 생기는데요. 그건 어쩌다 그런 케이스지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1월달부터 하면 무조건 합격하느냐? 아니죠. 1월달부터 한 애들 중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술은 시간을 인문계 논술은 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정시는 아닌 것 같다. 자, 작년에 수능 맞춰서 독학지수 다닌다. 정시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6평 성적 보고 답이 없다고 느낀다. 논술 대비는 1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논술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해낼 수 있을까? 6평이 올해 전과목 5등급이었대요. 그런데 논술로 건동홍을 생각한대요. 앞뒤가 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제분이 그럴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냉정하게 현실을 인지하시는 것부터 하시고요. 9월 원서 접수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정신이 화들짝 들 겁니다. 9월인데 말이 늦었나요? 이 말은 이미 늦은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과인데 문과 논술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교과나 학종이 불가능한 걸 이제 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서 접수가 9월 13일인데요. 9월 13일 날 원서 접수 기간을 질문했어요. 지금부터 논술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늦은 건가요? 준비하는 건 의미 없나요? 학원은 다닌 적이 없고 논술 준비한 적도 없대요. 네. 그런데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 어휴. 한두 곳 준비하고 싶은데 늦은 것 같아 고민이다. 본인 늦은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준비할 생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논술을 준비 안 하고 합격을 하는 건 힘들겠죠. 이게 운전면허 시험도 아닌데 그렇죠. 일주일 만에 준비가 됩니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논술이 로또다 그러면 대학은 바보입니까? 대학은 차라리 추첨제로 뽑지 왜 논술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대학은 우수한 애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취업률이 높아야 돼요. 취업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뺑뺑이 돌려서 뽑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전제라고요. 자, 자연계가 인문 논술을 지원한대요. 얘네들이 주로 기하를 선택해서 자연계 수리 논술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논술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아까 사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탐 빈출 주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월 13일 날 컨설팅 사례인데요. 성균관대 가능하다고 누가 고2 때 컨설팅 해주신 분이 고3 초반에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했대요. 내신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어우. 초반이 돼요. 근데 경희대는 가겠죠. 못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죠. 어디 초상위권 특목고인가요? 아니요, 일반고예요. 일반고. 그 사실 성신여대 잘하면 숙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컨설팅을 열어놓을 건데요. 12월 달에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 11월 모의고사가 고2 11월 모의고사가 통상적으로 11월 달에 있었는데 12월 19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월에 모의고사 성적표 그거 들고 오시면, 그리고 내신 성적 들고 오시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 수능 3주 정후군이 있는데요. 수능 코앞인데 수능해요? 논술해요? 어유. 자,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수능이. 그런데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수능은 공부해도 안 되고 불안하고, 논술 공부를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이라도 논술 할까요? 이건데 수능하고 있으면 논술이 보이고, 논술하고 있으면 수능이 걱정되죠. 이거 왜 그래요? 갈팡질팡 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중심 잡고 온다면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않을 건데, 닥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겁니다. 정시판대 20일 남았습니다. 공부해도 안 오르고 쭉 유지다. 4, 3, 3, 1, 1. 자, 지금 수능 공부가 그저 시간 낭비 같고 해도 안 오른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하는데 자꾸 논술이 아른거린다. 정신은 개판이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내년 이맘때 여러분 자제분이 겪게 될 혼란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체 수험생의 50%는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잘 받아서 방향성을 잘 설정한 최상위권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교과와 학종으로 탄탄하게 갈 거고요. 네. 3, 4, 5, 6등급은 이런 혼란 상태에 빠질 거고요. 7, 8, 9등급은 20일 남았는데 플러스 365일을 더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에 시험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3, 4, 5, 6등급 학생들이 올해 대학 가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언제쯤 하면 될까요? 12월 달. 12월 7일 날 네. 설명회를 하면 네. 그 이후로 12월을 내내 네.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네. 변준환 쌤하고 저하고 해서 컨설팅 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세워주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냐? 논술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요. 논술을 하세요 마세요를 정해드릴게요. 얘는 논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얘는 정시하세요. 얘는 교과하세요.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정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라? 논술을 하려면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국영수 사과탐에 대해서 방향성도 세워주겠습니다. 인문 논술뿐만 아니라 자연계 수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수리 논술에 대해서 방향성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리면 너는 논술 안 해도 되는 경우, 자, 일반고 내신 1등급과 2.4등급 이내, 네. 통목 자사고 1, 2, 3등급, 전사고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수능 평균이 1등급대, 네. 그리고 내신과 비교가 퍼펙트하다. 절대로 논술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너는 해야 된다. 일반고 3, 4, 5, 6등급. 자, 7, 8등급 중에서는 논술 100%인 대학이 있죠. 네. 거기는 수능 체제가 까탈스럽습니다. 통목 자사고 5, 6, 7등급. 그 다음에 수능 국수탐 중에 하나가 4등급 떴다. 논술 네. 하세요. 네. 검정고시 무조건 논술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논술 100% 전형은 내신 7, 8, 9등급인데 뭐 무단결석 이런 거 10회 이상 했다. 그러면 논술 100%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로 준비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25학년도 대입 변화 분석 보통은 요 뒤에 부분은 2부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변준 선생님, 고2 네.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네. 한마디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먼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학생들에게 그걸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수험생이란 걸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고3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9월부터 9월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9월 원서를 쓰는 순간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요. 원서 쓰면 끝나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고2도 사실은 9월부터 수험생에 돌입을 했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다시 원서를 쓰면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관성대로 쭉 가는 거다. 따라서 내가 6월 모평을 보고 논술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부할 시기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9월 원서 쓸 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이른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죠? 기말고사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남았습니다. 기말고사와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점수를 높이세요. 나중에 내신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신 성적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